식탁 위로 냄비가 내동댕이 쳐지는 순간 김미선의 심장이 한번 크게 요동쳤습니다. 집 꼬라지하고는 이게 집이냐? 남편 박영호의 분노의 찬 목소리가 좁은 아파트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선은 아무 말 없이 젖은 손을 앞침에 문질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모든 감정이 말라버린 것처럼 30살에 시작한 결혼 생활, 이제 50세.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수고했어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존재를 냉장고나 세탁기처럼 그저 작동해야 할 가전제품으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내일 중요한 회식이 있으니 셔츠 제대로 다려놔. 지난번처럼 구겨지게 하지 말고. 남편의 마지막 지시와 함께 현관문이 쿵 닫혔습니다. 집안에 갑자기 찾아온 고요함은 미선에게는 위안이자 감옥이었습니다. 그녀는 좁은 주방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남편이 엎질러 놓은 국물 자국을 닦아냈습니다. 관절이 욱신거렸습니다. 연골이 닳아 생긴 통증이었지만 병원에 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비가 내렸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미선의 하루는 또 다른 하루와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남편 밥상을 차리고 빨래를 돌리고 바닥을 닦고 쇼핑을 하고 저녁을 준비하는 무한 반복의 일상. 그녀의 숨소리조차 단조로웠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씻으며 미선은 문득 자신의 젊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25, 미술대학을 갓 졸업했던 그 여름. 세상을 캔버스처럼 바라보며 화려한 색채로 채우고 싶었던 그 열정. 작은 갤러리에서 첫 전시회를 준비하던 설렘. 그런데 지금 그녀의 손에는 식기세척용 스펀지만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림 한 점 그리고 싶다. 문득 소원처럼 떠오른 생각에 미선의 가슴이 아릿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붓을 든 것이 언제였을까요? 결혼 초 남편이 돈도 안 되는 짓 이라며 그녀의 그림 도구를 창고에 처박았을 때 그녀는 한마디 항변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꿈은 버려진 물감처럼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남편은 갈비찜을 앞에 두고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미선은 그저 자신의 밥그릇만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얼음벽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정부사업 따냈어. 부서장이 내 공로라고 하더라. 오랜만에 남편이 말을 꺼냈습니다. 미선은 잠시 고개를 들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됐네요. 그래, 보너스도 좀 받을 거다. 이 짧은 대화가 그들의 하루 중 가장 긴 대화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남편은 TV 앞에 앉고 미선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와 TV 소리가 섞인 공간에서 미선은 자신이 얼마나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는지 실감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남편의 코골이 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미선은 부엌 창가에 서서 별 하나 없는 도시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흐릿하기만 했습니다. 하얗게 변한 손등, 굵어진 주름살, 생기 잃은 눈빛. 30년의 세월이 그녀에게서 빼앗아간 것은 단순한 젊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아였습니다. 이대로 늙어가는 게 내 인생의 끝인 걸까?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의문이 어둠 속에 흩어졌습니다. 이 밤 미선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꿈속에서는 잊혀진 색채들이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수고했어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오랫동안 삼켜왔던 울음을 그날 밤 처음으로 터뜨리게 될 줄은. 비 오는 새벽,
텅 빈 주방 한가운데 앉아 떨리는 손으로 쥔 한 장의 로또.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당첨번호.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30년을 참아온 눈물이 쏟아지는 순간 미선은 드디어 자신을 위한 첫 번째 선택을 합니다. 과연 그녀가 찾아낸 진짜 행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당신은 미선의 마지막 장면에서 눈물을 참을 수 있을까요? 이 울컥하고 가슴 먹먹한 이야기 절대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박 부장 부인은 오실 거죠? 올해 창립기념 행사는 특별히 BP들만 모시니까요. 남편의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상사의 목소리에 미선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미선을 힐끗 보며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데려가야죠. 걱정 마십시오. 전화를 끊은 남편이 미선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옷 좀 제대로 입어. 내가 회사에서 체면이 있으니까. 작년에 네가 입었던 그 허름한 정장 말고 좀 괜찮은 거 없어? 미선은 입술을 깨물며 옷장 앞에 섰습니다. 10년 전 장만한 검은 정장이 고작이었습니다. 실밥이 터지고 옷깃이 닳아 초라함 그 자체였습니다. 거울 앞에 서자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여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옷장 깊숙이 보관해둔 비상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시장에서 야채값을 아껴 모은 소액이지만 이것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백화점 여성복 매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 미선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젊은 점원이 그녀를 보자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저 저녁 모임에 입을 옷을 찾고 있어요.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50대 이상 분들께 어울리는 디자인이 있습니다. 50대 이상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작은 바늘처럼 콕 박혔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점원이 내민 네이비색 원피스의 가격표를 보는 순간 그녀의 희망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비상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다른 곳도 좀 볼게요. 미선은 결국 아무것도 사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앞에서 낡은 정장을 입어보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이 곧 데리러 올 테니까요. 호텔 연회장으로 향하는 차 안. 남편은 그녀의 옷차림을 보고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결국 그 옷이야. 내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라고 했는데. 됐어. 들어가자. 그의 목소리에서 뚝뚝 떨어지는 실망감에 미선의 가슴이 쓰라졌습니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그녀의 눈에 번져 흐릿해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지만 미선은 평소처럼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샹들리의 불빛 아래 화려한 드레스와 정장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미선의 낡은 검은 정장은 마치 흑백 영화 속 인물이 컬러 세상에 던져진 것처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내버려 두고 동료들 사이로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박 부장님 부인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사모님들 테이블이 따로 있습니다. 안내를 받아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를 향한 시선이 마치 핀으로 찌르는 듯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화려한 의상과 보석으로 치장한 여성들 사이에서 미선의 존재감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선의 조심스러운 인사에 여성들은 형식적인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박 부장님 부인은 직업이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선은 목이 메었습니다. 아니요, 전업주부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여성의 목소리에 담긴 우월감에 미선의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금세 대화의 주제는 해외여행, 자녀들의 유학, 최신 명품백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선은 그저 음료수 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거칠고 주름져 있었습니다. 30년간 설거지와 빨래로 망가진 손. 테이블 위 다른 여성들의 매끈한 손과 비교되자 미선은 자신의 손을 슬그머니 식탁 아래로 감췄습니다. 다음 주 우리 골프 모임인데 박 부장님 부인도 같이 어때요? 저는 골프를 쳐본 적이 없어서요. 아, 그래요? 요즘은 누구나 다치는데. 그 말에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미선은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자신이 이 화려한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다고 느꼈습니다. 갑자기 마이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특별히 올해 정부 사업 수주에 큰 공을 세운 박영호 부장에게 특별 공로상을 수여합니다. 박 부장님, 부인과 함께 무대로 올라와 주시죠. 미선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남편이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빨리 일어나. 웃어. 자연스럽게.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낡은 정장이 전신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대 위 조명이 그녀를 직접 겨냥하자 낡은 정장의 구멍과 얼룩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부인께서 내조를 정말 잘하셨나 봅니다. 우리 박 부장이 이렇게 성과를 내는 데는 아내의 공이 크죠. 대표의 농담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미선은 얼어붙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굴욕감, 분노,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숨이 막혔습니다. 사진 촬영 시간. 모두가 환하게 웃는 가운데 미선만 초점을 잃은 눈빛으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그녀의 자존감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은 자신의 성과만 늘어놓았습니다. 부장에서 차장 승진도 가능하대. 이제 연봉도 오르겠지. 그러나 그 어디에도 미선을 향한 감사의 말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창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인내와 희생의 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침대에 누운 미선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코를 골며 잠든 남편과 달리 그녀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뺨을 타고 베개를 적시는 뜨거운 눈물. 그것은 단순한 서러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미선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심장이 아프게 조여왔습니다. 오늘의 굴욕감이 그녀의 영혼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침부터 주방 바닥을 닦던 미선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오늘 아침은 뭐야? 이 된장국은 짜기만 하고 밥은 질척거리고 너 요즘 정신이 어디 있는 거야? 미선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밥그릇을 식탁 위로 내던졌습니다. 하얀 밥알이 마루 여기저기로 튀어 올랐습니다. 미선이 방금 닦아놓은 바닥 위로. 미안해요. 그 말만 겨우 짜내고 미선은 새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씩씩거리며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제야 미선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분노와 서러움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감정을 삼켰습니다. 30년 동안 늘 그래왔듯이 바닥을 닦으며 미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바닥에 떨어져 밥알과 섞였습니다. 30년 동안 생활비를 아끼라며 최소한의 용돈만 쥐어주던 남편. 그의 셔츠를 매일 다리고
구두를 닦고 매일 따뜻한 식사를 준비했는데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지? 미선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의 댐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거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바깥은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그녀의 눈물 같았습니다. 결혼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액자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28살의 미선. 반짝이는 눈빛과 꿈에 부푼 미소. 그 미소는 이제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미선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었어. 미선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울음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서러움, 분노, 허무함, 후회. 온갖 감정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미술을 전공했는데 붓 한 번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어. 미선은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오래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결혼 직후에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들. 남편이 쓸데없는 짓이라며 그녀의 미술 도구를 모두 창고에 처박은 후 그녀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꿈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선은 눈물을 닦으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미선아, 나 영미야. 잘 지냈어? 고등학교 동창 영미의 밝은 목소리에 미선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친구의 목소리. 그때의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미술실에서 함께 그림 그리던 시간들, 캠퍼스에서 나누던 꿈과 희망의 대화들. 영미야.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주에 동창회가 있어. 너도 꼭 와. 모두 널 기다리고 있어. 미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마디 말을 하려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사회생활을 철저히 차단해왔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취미생활도 모두 금지했습니다. 글쎄, 나 좀 생각해볼게. 전화를 끊은 후 미선의 마음은 폭풍우가 치는 바다처럼 출렁였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열망과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충돌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미선은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목소리도 흔들렸습니다. 저기, 다음 주에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는데.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얼굴을 구겼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불쾌함이 번쩍였습니다. 또 무슨 동창회야? 늙은이들끼리 모여서 뭐하게? 넌 집에서 할 일도 많을 텐데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 미선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올랐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모든 말들, 30년간 참아온 모든 반박들. 그러나 그녀는 또다시 입술을 깨물고 감정을 삼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글자를 내뱉는 순간 미선의 내면에서 무언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TV를 켰습니다. 화면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지만 미선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심장 소리만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싱크대 물과 섞였습니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그 눈물처럼 그녀의 삶도 의미 없이 흘러갔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엄마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야.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강인했던 어머니,
평생 홀로 미선을 키우며 한 번도 굴복하지 않았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닮았다고 자부했던 미선은 어쩌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을까요? 이건 내 인생이 아니야. 미선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멈춘 비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강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분노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하는 그녀의 진짜 감정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남편의 코골이가 집안에 메아리 쳤지만 미선은 소파에 앉아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내일.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에 그녀는 떨렸습니다. 잠이 들자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를 입은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제 내 것도 찾아야지. 상자를 열자 숫자가 적힌 종이가 나왔습니다. 미선은 그 숫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미선은 평소와 다른 경로로 시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젯밤 꿈에서 본 어머니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깊게 울렸습니다. 내 것을 찾아라. 골목을 돌아 나온 미선의 시선이 편의점에 멈췄습니다. 창문 너머로 로또 판매대가 보였습니다. 미선의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미선은 중얼거리며 편의점 문을 열었습니다. 로또 판매대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복권을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멍청이들의 세금이라 불렀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점원의 물음에 미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 로또 한 장 주세요. 자동으로 할까요? 수동으로 할까요? 미선은 문득 꿈에서 본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자동으로 해주세요. 미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점원이 기계를 조작하자 작은 종이가 인쇄되어 나왔습니다. 미선은 5,000원을 내고 로또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지갑에 조심스럽게 넣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길, 미선의 마음은 이상하게 설렜습니다. 그녀는 문득 어젯밤 꿈에서 어머니가 건넨 상자 속 종이를 떠올렸습니다. 그 종이에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슨 숫자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렴풋이 꿈의 이미지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는 내내 미선의 가슴 한편에는 작은 희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모호하고 불분명한 기대감이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미선은 오늘따라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선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지갑에서 로또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에 불과했지만 왠지 모를 중요한 의미가 담긴 것 같았습니다. 미선은 로또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남편은 평소처럼 TV 앞에 앉았습니다. 미선은 설거지를 마치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들키지 않게 탁자 위에 놓아둔 로또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돌아가 조용히 핸드폰을 켰습니다. 로또 당첨번호 확인 방법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당첨번호 확인은 오늘 밤 10시 이후에 가능합니다. 미선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9시 30분, 아직 30분이나 남았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5,000원짜리
로또 한 장일 뿐인데.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남편은 9시 45 분경 침실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일찍 잠자리에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선은 부엌 식탁에 앉아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10시가 되자 그녀는 다시 핸드폰을 켜고 당첨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로또와 당첨번호를 대조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숫자가 맞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숫자도 맞았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미선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설마 다섯 번째 숫자가 맞았을 때 미선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숫자까지 정확히 일치했을 때 그녀는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보너스 번호까지 맞았습니다. 1등 당첨이었습니다. 미선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정말... 미선은 자신의 손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26억 원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30년 동안 참아온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가 알려주셨던 거예요. 미선은 어젯밤 꿈에서 어머니가 건넨 상자와 그 안의 종이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로또 번호였을까요? 미선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느꼈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있던 미선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로또를 조심스럽게 접어 지갑 가장 안쪽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선의 눈에는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밝고 더 희망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미선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26억 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을까요? 전시회를 열 수 있을까요? 여행을 다닐 수 있을까요? 미선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남편. 미선은 침실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그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려 할까요? 미선은 문득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야.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이 기회는 어머니가 준 선물이었습니다. 그녀 자신을 위한 선물. 30년 동안 잃어버린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 미선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속에서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남편의 코골이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미선은 푸른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일찍 일어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로또 당첨금 수령 방법과 재산 관리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는 신중하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첨금은 개인 명의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미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단력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미선의 인생은 새로운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 아침 햇살이
푸른 바다 위로 쏟아졌습니다. 바다를 향해 난 창문 앞에 선 미선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소금기 머금은 바닷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6개월.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데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로또 당첨금을 받은 다음 날, 미선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찾아 법적 조언을 받고 개인 명의로 당첨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 그녀는 간단한 집만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남긴 짧은 편지 한 장. 내 삶을 찾아야겠어요. 미안해요. 미선. 이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동경했던 제주도의 작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구입했고 한쪽 방은 그녀의 작업실로 꾸몄습니다. 벽에는 미술 도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고 이젤 위에는 그녀가 막 완성한 바다 풍경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선 선생님, 오늘 수업 준비됐나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미선은 미소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젊은 미술 강사 지연이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미선은 이제 마을 어린이들과 주민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작은 미술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오늘은 바다 스케치를 가르칠 겁니다. 미선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녀의 얼굴에 생기를 더했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그 주름 사이로 행복의 빛이 흘렀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미선은 마을 카페로 향했습니다.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카페 주인이 익숙한 미소로 아메리카노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그림 그리세요? 네, 전시회 준비 중이에요. 미선은 이제 자신의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면 그녀의 첫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작은 마을 갤러리지만 그녀에게는 평생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선은 스케치북을 펼치고 바다의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붓이 움직이는 대로, 감정이 흐르는 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미선의 스케치북에는 다양한 바다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바다, 잔잔한 석양의 바다, 새벽의 산뜻한 바다. 각각의 바다는 그녀의 인생 여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번데기처럼 껍질을 깨고 나오는 과정의 아픔과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기쁨이 모두 그 그림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미선은 우편함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보낸 사람은 남편. 미선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편지를 열었습니다. 미선아, 네가 떠난 후 많은 것을 깨달았다. 30년 동안 나는 너를 당연하게 여겼고 너의 꿈을 존중하지 않았다. 이제야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용서를 바라지는 않는다. 다만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네가 항상 원했던 삶을 살길. 영호. 미선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이제 분노나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길을 찾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전시회 준비가 한창인 어느 날, 오랜 친구들이 미선을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영미와 대학 시절 친구 수진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반가운 포옹과 함께 작업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미선아, 정말 대단해. 내 그림들이 정말 아름답다. 영미가 벽에 걸린 작품들을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항상 꿈꿔왔던 모습이야. 너무 자랑스러워. 미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친구들의 지지와 격려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작업실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전시회 준비를 도왔습니다. 잃어버렸던 우정도 되찾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줘서. 영미와 수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고마워해야지. 네가 우리에게 용기를 줬어.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줬으니까.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해병아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와인잔을 들고 건배하는 미선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파도 소리는 그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전시회 날, 미선의 작은 갤러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물론 제주도의 미술 애호가들과 관광객들도 찾아왔습니다. 미선의 작품들은 환상적인 색채와 섬세한 감성으로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의 작품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평화로운 바다와 그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담은 그림이었습니다. 미선은 작은 연단에 올라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꿈을 접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항상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늦게 찾은 저의 길이지만 이제는 온전히 제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갤러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선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갤러리 입구에 서 있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선과 눈이 마주치자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축하의 인사이자 작별의 인사였습니다. 미선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에게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30년 결혼 생활은 이미 마무리되었고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옳았습니다. 미선은 남편이 갤러리를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지자 미선의 가슴에는 이상한 홀가분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미선은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젤 앞에 앉아 새 캔버스를 놓았습니다. 밤하늘의 별과 달이 비치는 바다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붓질 하나하나에 그녀의 감정이 담겼습니다. 기쁨, 안도,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미선은 그림을 그리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바다의 존재감은 강렬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처럼 그녀의 앞에도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미선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붓을 다시 들었습니다. 손끝에서 피어나는 색채가 그녀의 영혼을 표현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미선의 작품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주에서 서울까지 그녀의 이름이 미술계에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늦깎이 화가의 놀라운 감성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미술 잡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올해 가을 서울의 유명 갤러리에서 그녀의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미선에게는 꿈만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봄날의 오후, 미선은 마을 어린이들과 함께 해병에서 야외 스케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그 순간의 행복감이 미선의 가슴을 꽉 채웠습니다. 한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며 미선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구나. 네 마음이 보여. 아이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은 그 모습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싶었던,
순수한 열정을 가진 소녀의 모습을요. 자신이 포기했던 꿈을 이 아이는 꼭 이루길 바라는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선은 우체통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갤러리에서 온 공식 초청장이었습니다. 김미선 초대 전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의 전시회가 확정되었습니다. 미선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서 있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인정이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찾아온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미선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 위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그녀의 작은 집 안을 황금빛으로 채웠습니다. 미선은 문득 자신의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억눌렸던 30해의 시간, 그리고 이제 찾은 자유와 행복. 그 모든 과정이 오늘의 그녀를 만들었습니다. 미선은 소파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인 사진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새로운 삶을 담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첫 전시회 날의 모습, 친구들과 함께한 순간들, 마을 아이들과의 수업 장면,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오래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노란 저고리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미선은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가 꿈에서 건넨 마지막 선물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여전히 그 집에서 자신을 잃은 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또 당첨이라는 기적의 순간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선은 가슴 깊은 곳에서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침실로 향하는 미선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은빛 물결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선은 눈을 감기 전 마지막으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꿈속에서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숨기거나 억누를 필요가 없는 온전히 그녀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꿈을 위해 살기 시작한 미선의 행복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진실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 작은 집, 미선의 새로운 인생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의 꿈을 위해 용기를 낼 가치가 있다는 진리를, 미선은 그림을 통해, 자신의 삶을 통해 그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있었습니다. 잔잔한 바람이 미선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우쳤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온전히 그녀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용기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자신의 꿈을 포기한 채 살았던 미선이 늦게라도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까지 미뤄두거나 포기했던 자신만의 열정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용기가 생기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매주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미선처럼 새로운 시작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